네, 레드캠프 오늘은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말에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부산, 예, 울산, 예. 창원에서 열었는데 일단 그 취지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뭐 국민대회라고 해서 예전처럼 어떤 특정 대규모 광장 같은 데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하는 이런 대회가 아니고, 네. 지금 저희는 첫 번째는 민주당의 국헌 파괴 행위가 거의 뭐 내란 수준에 이르렀다.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나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뭐 좀 좁혀 말하면 지난 대선 이후에 반년 이상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이제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내란몰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굉장히 국가가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서 뭐 열심히 또 알리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네. 사람이 많든 적든 전국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이런 부분을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 중에 그러니까 대규모로 그러니까 뭐 여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 뭐 소위 장외투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보다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추산 8,000명, 창원은 국민의힘 추산 3,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이 숫자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이 숫자가 좀 이건 참여율계가 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그 좀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희가 무슨 장소 자체가 저는 부산은 사실 못 가고 창원은 다녀왔는데 네네네. 장소 자체가 뭐 넓은 광장 같은 곳이 아니고 이제 도심 사거리 그러니까 뭐 총선이나 대선하면 사람을 모으는 정도 수준의 장소에서 저희가 했거든요. 네. 애당초 저희가 대규모 군중을 동원하겠다라든지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비교적 참석자들도 저희 당원 중심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애당초 사람을 많이 동원해서 하는 그런 집회로 기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참석 열기는 저희 그 기본 취지에서 그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엄중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더 목소리를 크게 내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저희가 부산, 울산, 창원을 거치면서 이제 1박 2일로 집회를 했는데 네. 현실적으로 뭐 저희가 그렇게 막 한 번에 수만 명씩을 지금 모으고 이런 집회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 그런 정도의 취지입니다.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꼭 국민들의 호응도가 낮아서라기보다는 사람을 알리고 군중을 집회에 모으고 하는 것이 비용과 과정과 절차가 대단히 복잡하고 또 장소를 또 허가 받는 문제도 뭐 상당한 시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네네.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막 이어서 하기 때문에 뭐 유세 정도의 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하면 이게 이제 전국 순회인데 순회 일정이 12월 2일 경기도 용인까지는 나왔는데 12월 3일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글쎄, 뭐 그 부분은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계엄이 선포된 1주년이기도 하고 네네네. 또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은 그때까지만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일정이 잡혀져 있고 그 다음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은 잡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월 3일에 무슨 이벤트가 있을지 없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정이다? 예. 뭐 저희로서는 뭐 미정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많이 보셨을 테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12월 3일에 장동혁 대표가 뭔가 특별 메시지를 내놓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 섞인 기사도 많이 있었는데 맞습니까? 글쎄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 안팎의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임 100일이기도 하고 또 계엄 1주년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그냥 지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다만 그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만 어쨌든 뭐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어떤 정도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당히 지금 경제나 뭐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희 당 차원에서 미래를 향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시기에 대해서도 그럼 뭐 꼭 12월 3일에 우리가 12월 3일 날 내야 된다는 강박관념 같은 걸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고 어쨌든 이 3일 전후한 뭐 12월 전체를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국민분들께 그동안 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미래로 가기 위한 어떤 뭐 메시지를 내긴 낼 텐데 그게 꼭 3일이 될지는 뭐 저도 아직은 조금 의견 청취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견 청취 중이다. 예. 그래서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이제 당 재선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에게 이 계엄에 대한 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던데. 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뭐 보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여러 의견이 있는데 지금 그것이 뭐 그 방향이다 이 방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요. 네네네. 아마 어쨌든 그 몫은 당 대표의 몫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든 지금으로서는 열심히 듣는 게 중요하다. 본인이 저에게 제가 판사 출신이어서 잘 듣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의견 상반되는 의견이든 뭐 반대되는 의견이든 여러 의견을 지금 열심히 듣고 있다라는 그 정도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장동혁 대표가 뭐 인터뷰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중진 모임을 통해서든지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다고 지금 보도를 봤는데 연말까지는 이른바 그러니까 지지층 내지 이른바 집토끼 이건 그냥 장동혁 대표의 워딩이 아니라 그냥 제가 해석해서 지금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쪽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떤 저는 뭐 그 발언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이제 저도 뭐 당 지도부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저희 당의 큰 틀의 어떤 흐름은 뭐 저도 좀 느끼고 있는 것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뭐 전국 그 투어 규탄 집회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지금은 저희 지지층에게 지금의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하고 결집시키자라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흐름으로 보면 이제 선거 전략적으로 보면 뭐 지지층을 먼저 결집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중도층을 먼저 확장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올해는 이제 전당대회 때도 그런 얘기를 저희가 이제 좀 한 게 있는데 저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했고 12월 정도까지는 우리가 저희 당의 흐트러진 이런 그 전열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게 이제 언론식 표현을 하면 지지층 결집입니다만 작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저희 당 내부의 지지층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으로 지금 달라져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결집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민주당의 공세에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대여 투쟁 전선을 조금 강화하는 것 그것이 이제 지지층 결집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그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뭐 12월 예산국회도 있고 또 정기국회도 아직 좀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우선은 조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성이라면 12월 3일에 무슨 뭐 계엄에 대한 사과라든지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이든 이런 거 선언하기는 좀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글쎄요, 뭐 그거는 뭐 별개의 문제로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조국 혁신당 대표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토론 제안을 수락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까요? 글쎄 사실은 뭐 저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정청래 대표와의 토론을 하는 것이 맞고 그게 형식상으로도 맞는데 어쨌든 조국 대표가 토론하자 그랬으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토론에 응하지 않는다면 뭐 조국 대표도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고 이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토론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지금으로서는 정청래 대표가 토론에 나와주길 바랍니다만 아니라면
조국 대표하고라도 토론을 해서 이 문제를 하여튼 국민들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좀 알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토론 실무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제까지는 아직 실무 협의는 없다고 저는 들었는데 네네네. 조국 혁신당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연락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냐고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어서 네네네. 진행을 시켜 나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방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예? 방해를 어떤 말씀이실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토론회에 갑자기 조국 대표가 나서니까 네. 본인들은 이 문제에서 빠지는 것이 약간 미묘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 내부의 움직임을 보면 내지 뭐 그러니까 저기 정리 국면 이렇게 좀 접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단하세요, 의원님? 그래서 이제 어제도 보면 저도 뭐 짤막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검사들 뭐 강등이라 그러나요? 징계는 안 하겠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저는 굉장히 이게 뭐 뺨 때리고 뭐 어떻게 때리고 또 어떻게 하는 이런 식의 제스처로 보는데 이제 지금 당장은 이 문제를 계속 확산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검사들 징계하거나 또는 뭐 강등하거나 이런 사태가 생기면 이 논란을 계속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조금 국면이 수그러들면 검사들에 대한 뭐 공격적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발생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 해외 순방 중이기 때문에 조금 톤다운 시키려고 하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만 내심의 마음들이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무슨 국가기관을 데리고 노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의원님이 지금 읽으신 대로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의 기류가 만약에 이렇다면 조국 대표가 이 여권의 기류를 반영해서 나중에 혹시 입장을 좀 바꿀 여지는 없다고 보세요? 어떻게 저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조국 대표도 10석 이상을 가진 정당의 대표가 뱉은 엄마를 다시 주워 삼키려면 어떤 명분이 필요할 텐데 저는 뭐 그런 약속 파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민주당 쪽에서 그런 기류가 전달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이제 2심 단계에서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건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검사 징계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위헌 논란이 있어서 민주당도 부담스러워서 이제 집어넣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는 전현희 그 최고위원이 꺼낸 것은 뭐 개인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여기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쨌든 동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금 특검 국면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서 또다시 위헌 시비가 있더라도 내란 몰이 국면으로 계속 전국을 끌고 갈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여러 재판 뭐 검찰이 특검이 이제 기소를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가면 이게 본인들의 뜻대로 기소나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어떤 불안감, 심리적 압박감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계엄 사태에 관련된 재판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 또는 최혜병 특검도 내란 특별재판부에서 재판하게 만들자라는 이런 안을 내놨는데 이거는 뭐 정상적인 국가를 이해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구나 그분들은 다 법률가 출신들 아닙니까?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 문제는 거의 위헌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에 가까운 것인데 이런 부분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꺼내는 이유는 본인들이 이 계엄 사태를 내년 지방선거 또는 그 이후까지 계속 끌고 가야 하는 어떤 절박한 사정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일 모레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반대 입장을 정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반대의 방식인데요. 표결 불참 쪽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 대개 이런 경우에는 당일날 오전 또는 국회 본회의 열리기 전에 최종적으로 의원들의 의사를 묻는데 큰 분위기는 지난번 권성동 원내대표 표결 때 본인 스스로는 나는 체포동의안 국회 자기 면책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면책특권 뒤로 숨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뭐 그때 정도로 표결에 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연관된 이야기일 수도 있어서 여쭤보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 뭐 이것도 뭐 저는 이런 식의 정치적 공세가 12월 내내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 체포영장도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좀 읽어봤습니다만 상당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아무 증거도 없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특검의 어떤 추론을 가지고 지금 영장을 지금 해놨는데 만약에 이제 이것이 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법부에서 어쨌든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을 빌미로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뭐 압박의 강도를 조금 더 높일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는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만 보더라도 국민의힘과의 관련성이 거의 없고 본인에 대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가지고 현재 국회의원을 과연 체포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허술하게 짝이 없는 것인데 또 그것을 근거로 한 정당을 해산하겠다는 심판 청구를 낼 경우에 국민들이 과연 이 부분을 곱게 볼 것인가 민주당도 좀 고민해야 될 시점에 다다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